대부분 다 그렇고 이제 기본 문제를 충분히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응용 문제에 도전하기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답 정리, 틀린 문제 무한 반복인데요. 저는 이걸 사실 오늘 내용 중에 정말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생들이 공부할 때 문제집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집 푸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공부라는 거는 결국엔 내가 모르는 거를 새롭게 알게 되는 게 공부잖아요. 근데 문제집이라는 건 문제 풀고 채점하고 여기까지는 사실 달라진 게 없죠. 네, 그렇죠. 새롭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됐거나 틀린 문제, 내 모르는 문제를 새롭게 알게 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문제집을 가져가는 공부는 채점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 틀린 문제를 얼마나 많이 반복해서 완전히 내 거를 만드냐 그렇죠. 이거거든요. 네. 근데 거의 대부분, 거의 5% 이상의 학생들은 문제 푸는 데만 급급하고 맞아요. 채점하고 그리고 틀린 문제 한 번 정도 확인하고 나면 이제 나 다 풀었다 하고 문제집 뭐 이렇게 버리고 베란다에 쌓아놓고 진짜 막 불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부지런하는 결국 이제 다시 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개념서로 돌아가거나 해서 완벽하게 이 문제 다시는 틀리지 않게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집 푸는데 핵심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늘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문제 나오면 일단 답부터 보고 이게 이렇게 보라고 푸는구나. 원래 보라고 네. 해답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게 하는데 아까 대우군도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이 답 보는 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예,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이게 예, 수학이라는 것도 결국 우리가 뇌를 쓰는 거거든요. 뇌를 쓰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사실 이제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연습을 통해서 결국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했을 때 안 되네? 이게 왜 안 되지? 이거 내가 왜 모르지? 이런 느낌이 우리 뇌에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게 기억에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답부터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딱 답을 찾잖아요. 그러면 네. 일단 이게 보상이 되잖아요.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우리 뇌에 기억이 되고 각인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 하나도 없이 그냥 하게 되면은 이건 마치 그냥 전화번호 외우는 거지 수학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기억한다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군요. 우리 강 선생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네, 물론 수학은 뭐 답을 보지 않는 게 좋죠. 근데 그것마저도 너무나 힘든 학생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죠. 네. 해답지가 꼭 필요했어요. 네. 이게 뭐 3일 밤낮, 답을 보지 말라고 하니까 정말 네. 3일 밤낮으로 고민을 해도 절대 떠오르지 않는 기본 문제 다시 돌아가서 봤는데도 안 떠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그럴 수 있죠.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답을 보지 말라고 해서 나는 그대로 따르는데 이게 뭐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더욱더 수학에 대해 흥미를 잃게 되고 저는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5분, 10분 이 정도 딱 정해놓고 보통 이 정도의 답이 안 나오면은 뭐 더 봐도 답이 안 나올 확률이 90%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딱 그 시간 동안 보고 안 되면은 이제 기본서를 보거나 정 안 되면 이제 답까지 보는데요. 네. 답을 볼 때는 정말 학생으로서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못할 짓을 막 손을 덜덜 떨면서 내가 나쁜 짓을 이거 없을 짓을 하고 있구나. 네, 그러면서 그 죄책감을 느끼면서 다시는 틀리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반복하면서 완전히 내 걸 만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답을 보더라도 봐야죠. 참 죄책감도 없이 그 해답지를 그렇게 봤으니 이렇게 인생 이런 거예요. 네. 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오늘 중학생, 고등학생 얘기를 많이 했는데 초등학생들을 두신 부모님들께서 초등 수학은 어떻게 잡으면 좋죠? 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예. 초등학생들은 이제 뇌가 급격히 발달하고 변화하는 시기니까 나이에 맞춰서 좀 다르게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7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요, 정말 수를 가지고 많이 놀아야 됩니다. 이래야 수 개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때 무리하게 구구단을 빨리 외우게 하는 건 암기력만 늘리는 셈이 되거든요. 저희가 보면은 수를 많이 갖고 놀았던 애들, 그런 환경에 자란 애들이 수학에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흥미를 가지는 걸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그리고 한 3, 4학년 정도 되는 10살 무렵의 아이들한테는 이 사고력이 되게 중요해요. 네. 사실 수학이 추상적인 사고가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분수 같은 것도 사실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는 사고력이 없으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기엔 사고력을 발달시켜준 게 결국은 수학과 관련이 많고요. 이제 저는 한 5, 6학년 정도 가서 이 시기에서야 비로소 연산 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개념도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연산이 잘 안 되면 수학의 성취감을 맛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너무 연산만 반복하는 건 수학 교육이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수학은 어렵지만 그래도 수포자의 길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정말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신 우리 최대호 군 고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함께해 주신 전문가 선생님들 감사드려요. 대박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6개월 동안 함께 방송을 나눴던 공부 비법의 핵심들만 모아서 저희가 방송을 해드립니다. 공부의 정석 함께 할 텐데요. 자녀 공부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한 해결책을 얻고 싶으신 모든 부모님들 다음 주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에서 준비한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킨베린 아뜨리에서 유기농 스킨케어 세트 드리고요. 골든베비에서 유아용 범퍼 침대, 에꼴드 애땅에서 아이들을 위한 미술 공부 세트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부부회복 프로젝트는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요즘 게임에 중독된 남자들 참 많잖아요. 게임하는 남자, 옆에서 또 죽고 싶은 여자, 어떤 내용인지 많이 기대해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